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임재원의 논천하.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6월 13일 날로 들어닥친 그 지방 도백 의원들 등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죠? 국회의원 선거도 딸려 있더라고요. 뭐 송파 뭐 그쪽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대요. 어쨌든 그런 관계로 큰 선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정치판의 그 실제의 그 모습이 그 판도가 어떤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죠. 지금까지는 매스컴에 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홍보되는 그 정치판의 모습이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그 정치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민심의 요동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요번 6.13 선거에서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 6.13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죠. 그죠? 서울시장 수도권의 이 선거가 되는데, 이 선거가 과연 어떻게 될까? 특히 서울시장, 이 선거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본인은 서울 시내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우리 정치 판도의 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 사람이 나와 있죠. 유력한 대선 주자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유력한 후보 세 사람, 박원순, 안철수, 김문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나는 뭐 이전 방송에서 이 안철수 씨를 조금 민원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될 거라고 뭐 예상도 했죠. 또 그것이 맞아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사주 방송을 내가 했습니다만은, 사주 해석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맞아야 본인의 그 얘기가 사기꾼인지 사입인지가 판가름 낸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명확한 사실이죠. 그 사실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안철수 씨가 떨어지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는 사주 방송은 참 조금 쪽팔려서 못하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못 맞추면서 무슨 사주를 얘기하느냐. 제 명분도 없죠. 그죠? 방송을 하는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가능한 내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내가 요 이전 방송에서도 선거 운동 비슷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막 항의도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오대요. 당신은 서울 살지 않으면서도 왜 선거 운동을 하느냐라고. 그러나 서울 시내에 관한 서울시에 있어서 이거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우리의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그 정치 판도를 위해서 조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법에 위법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 또 내가 박근혜 씨하고 유승민 씨가 이렇게 붙었을 때에도 내가 유승민 씨를 적극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죠? 응원을 했죠. 응원을 했던 분명한 과거의 사실이 있고, 그리고 뭐 특히 유승민 씨의 방향이, 정치적인 방향이 본인이 추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씨의
생각이 대단히 바람직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대한 또 그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야당이면 야당으로서의 그 확고한 자리를 잡기를 기원한다. 저희 취지는 이렇죠.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 씨의 사주가 되죠. 사주와 겸해서 그 사람의 선거 운동 방향 등등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씨와의 그 뭐죠? 단일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단일화 같은 거, 저도 이제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노동조합 활동을 조금 젊었을 때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선거를 치러봤거든요. 그 선거의 속성을 잘 압니다. 이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얘기지만은 이 강한 자가 또 세가 강한 자가 세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정치판이 적으면 말이죠. 예를 든다면 작은 소규모 도시라든지 아니 작은 어떤 동네라든지 이런 곳에는 거의 조직력에 의해 가지고 그 선거의 판세가 갈려지는 경우, 특히 이제 노동조합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내의 그 조직력에 의해서 뭐든지 판세가 갈려지는데,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많은 한 1000만 가까운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대규모 선거에서는 그 조직력이 작동을 사실상 그 영향이 미흡하거든요. 그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죠.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민심의 그 동향은 조직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론몰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라는 것은 사실 그 조직력이 강할 때 잘 통하는 전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같은 이런 큰 또 국가적인 거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큰 선거판에서는 그게 잘 안 먹혀들어요. 단일화라는 게. 그게 선거의 본질인데, 지금 뭐 단일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단일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 여론전에서 어떤 기선을 잡기 위한 한 방법의 수단일 수 있으나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씨 같은 경우와 김문수 씨의 그 단일화 얘기를 띄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일화의 그걸 분석해 보면 이래요. 안철수 씨가 세워야 될 그 방향성은 그 정치색을 빼버린 그 경제, 과학 또는 그 서울시의 그 살림에 관한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대단히 유리하다. 왜? 안철수 씨 자체는 그만큼 정치색이 강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때까지 정치색이 강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정치색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위선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씨가 내세워야 될 것은 정치색을 빼버린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색이 강합니다. 정치색이 강하죠. 그런데 이 정치색이 강한 김문수 씨와 안철수 씨가 둘이 단일화를 한다? 그 단일화의 그 목표는 바로 이거죠. 여당인 박원순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색에 반대의 정치색이란 말이죠. 그러죠? 어떤 그 기준점에서 단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라는 그 함정, 주제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씨가 주장하는 그런 선거의 그 방향성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안철수 씨는 김문수 씨의
정치 논리에 빠져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뭐 안철수 씨가 추구하는 그 바른미래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를 갈라치는 바른미래당의 존재라는 정치색을 부각시키려고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가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라는 건 정치색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정치색을 빼야 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빼야 합니다. 괜히 정치적인 얘기할 필요 없이 열심히 서울시라고 그러는 이 운영, 그리고 밝고 빛나는 서울의 미래를 서울 시민들에게 같이 이미지를 공유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면 안철수 씨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가 분명하게 이 선거판 6월 13일에 진행되는 이 선거판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단일화라고 그러는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섞여버리면은 안철수 씨는 주저앉는다는 얘기예요. 주저앉게 된다. 그래서 그 단일화라 이 얘기를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것이 부상 안 되게끔 주저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안철수 씨에게는. 그리고 내가 그랬죠. 안철수 이 사주를 봤을 때에 이게 지금 내년 기해년부터 말이죠. 이 신자 운이 들어오거든요. 예? 이 신자 운이 들어온단 말이죠. 신자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신충이 돼서 내년 운이 안 좋아요. 별로. 운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내년에 6월 13일 같이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면 안철수 씨는 무조건 떨어져요. 낙방입니다. 무조건 낙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가 이 무토운이 아직도 1년이 지금 한 반년이 남아있고 올해가 바로 무술년이란 말이죠. 무술년이란 말이죠. 무술년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겁니다.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년에 이 신자 이 운이 안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내년 후내년에 한참 있다가 들어온다면 나는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반드시 될 거다. 반드시 될 거다. 근데 내년에 이 신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아슬아슬하지만은 그래도 건다는 쪽에서 나는 나의 카드를 던졌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전 방송에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정사월이란 말이죠. 그죠? 6월달이 돼야 무오월이 됩니다. 정사월이 되기 때문에 신사, 인사, 이 인자하고, 그죠? 인자하고 이 사자가 서로 상형하죠. 상형. 원래 인사 시인하면 삼형살인데 이 신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내년 여기까지 들어오면 인사 신 삼형살이 되어버리죠. 그죠? 운이 합쳐지면 멀리서 작용을 하면은 길게 멀리서 작용한다라고. 이 지금 흉하단 말이죠. 지금 이 현재 5월달은 안철수 씨가 결코 안철수 씨에게 호응하는 좋은 달이 아닙니다. 좋은 달이 아니다. 근데 이 운이 이 5월달이 가버리고 나면 5월달이 언제 가죠? 6월 6일인가 7일인가 망종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무오 이 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신 했던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리죠. 그렇잖아요. 자,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인호술 합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합이 됩니다. 불화자가 되죠. 불화자가 되면 갑자기 좋아져요. 뭔가 바뀌어지는 어떤 좋은 흐름이 들어닥친다. 그래서 6월 13일 날도 그 일진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안철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카드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집어 던졌는데 이게 맞을 것이 안 맞을 것인지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중요한 것은 털려버리면 이 사람이 돌팔이가 된단 말이죠. 그죠? 돌팔이가 되고, 나중에 맞다면은, 그래도 좀 맞히긴 맞히는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세상에 내가 아무리 맞춰봤자, 이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참 잘 맞힌다고 얘기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걸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을 때는
돌팔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이 쾌선과 이 음양 오행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된다라의 이 카드를 던지면서 이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뭐 경북 이쪽으로야 뭐 정말 너무 이 생각을 잘 안 바꾸죠. 그죠? 자기 어떤 그래가지고 큰 뭐 기대를 할 거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서울에서 한 판을 날리면은 이 바람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일어나가지고 다음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좋은 어떤 정치적인 변혁의 기폭제, 다시 말해서 판도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바람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임재훈이가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선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송파을에서 누구죠? 김종진인가? 그때 MBN에서인가 뉴스 해설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 보궐선거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서울에서 좀 바른미래당이 좀 바람을 잡아준다면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전에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 등등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들이는 정치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본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서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전멸이에요. 완전히 전멸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를 왜곡하고 말이죠. 미국은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미국 북한만 박살날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정당은 그죠.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판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라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치 판도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이명박 구속 문제를 논하면서 적폐 청산이 지나치고 도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꼬리 물기식 연결고리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소설, 다시 말해서 대하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법률과 헌법의 원칙을 파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적폐청산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단 남북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이 한반도 지금 2018년도의 현 상황을 평화 시스템으로 그거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은 것은 대단하게 잘한 정책이라는 것은 칭찬을 하지만은 지금 많은 화제가 발생하고 있죠. 트럼프와 한국 정부의 갭, 상당한 지금 코리아 패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술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치판이 정화되고 바뀌어야 되죠. 그죠?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장의 이 선거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뜻에 저희 뜻과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아집보다도 상황의 이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길을 가야 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을 건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인지 라는 것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검사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바로잡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의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안철수 씨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본인이 서울에서 뭐 선거 운동에 직접 뛰어든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사월 5월달은 인사 이 삼행시 돼가지고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5자 6월 6일 망종이 넘어가면은 상당히 급변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와 북미 회담의 관계가, 이 북미 회담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선거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갑자기 그것이 뒤집어 엎어졌죠. 그죠? 상황이 확 변해버렸죠.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그 선거판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짐작이 가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지금 뭐 매스컴이라든지 등등에서는 그러나 유튜브 쪽에서 이거 방송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것이 기회다라고 그러고 맹렬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은 방송에 뜨고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제도권 매스컴에서는 이 현 상황을 어떻게든 순화시켜 가지고 선거 그 판도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그 방향의 그 방송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제도권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번 6월 13일 날 있게 될 이 지방선거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또 제 방송은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흔히 얘기해서 우리 사회는 이 편이 딱 나눠져 있죠. 우파 좌파 이래가지고 이 방송도 우파 쪽에 속하느냐 좌파 쪽에 속하느냐 이 지금 편이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안 나눠지는 그런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강조드리죠.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시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전혀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방송에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렇게 구독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이 사람의 방송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